공수처장님, 저는 대한민국 공수처의 낙후된 인권의식과 법리검토 수준에 정말 큰 우려를 표합니다. 대통령이 구속영장 청구된 날 국민 세금으로 와인파티에서 국민들 마음 아프게 했죠. 일반 국민들도 수사받을 때 영장 청구된 사람은 무죄 추정도 받고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족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그 직전에 2차 체포영장을 위해서 우리 수사기획관 등 많은 직원들이 애를 썼습니다. 특히 네, 좋습니다. 네, 그 정도 들을게요. 버스 밑으로 이게 아니 애를 썼다고 해서 있고요. 구속영장 청구한 날 했다는 게 말이 그걸 변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인권의식의 수준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공수처장님 스스로가 박한수에 대해서 관할 오류로 중앙지법에 청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요 사건에서 관할 오류가 있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이상민 장관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사건을 가져갔는데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경찰에 슬그머니 내려보냈습니다.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여져요. 또 무엇보다 대통령은 직권남용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공수처가 끼어들면서 이런 문제들이 야기가 된 것입니다. 아까 공수처장께서는 서부지법에서 체포 구속영장 발부받았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될까봐 또 까다롭기 때문에 서부지법으로 가서 발부받아 놓고 저는 거꾸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유명한 판례가 있어요. 지자체장 형사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합법이라고 해서 이를 토대로 확보했던 USB를 토대로 1심, 2심 다 유죄가 났는데 대법원에서 그 압수영장이 불법으로 판명되면서 증거가 무효가 되고 무죄가 선고된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저는 내란죄 수사권은 대법원까지 확실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이 4년 만에 처음이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영장을 중앙법원에 쭉 청구하다가 갑자기 법원을 바꾸는 것도 법조계 전반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중앙을 피해서 서부로 영장 쇼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장님 해명하는 거 잘 봤거든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관련된 압수영장은 피의자가 여러 명 있는데 이상민 장관의 주거지가 중앙지법 관할에 강남이니까 간신히 걸려서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런 거죠. 지금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이상민 장관이 피의자로 되었기 때문에 관할이 인정돼.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장만 하더라도 압수수색 장소가 대부분 용산이고 국회고 이상민 장관 주소지 외에 다른 주된 피의자들은 전부 다 관할이 전부 다 중앙이 아닌데 이상민 장관 한 명 때문에 중앙 관할을 억지로 만들어냈다는 말로 들려서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장소 관할이 정말 중요했다 그러면 다수 사람의 주된 주거지나 또 압수수색 장소 중에 좀 다수인 곳에 관할인 서부지법에 처음부터 청구했어야 마땅합니다. 이상민 장관 한 명 때문에 중앙이 했다는 게 핑계로 보여지고요. 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주소지와 범죄지가 모두 서부지법 관할이어서 어쩔 수 없이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이런 지금 입장이시죠? 그죠? 네, 지금 윤석열 간단히만 말씀하세요.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지금 중앙법원의 관할이 있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도 여러 가지 관할이 있어요. 네.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관할이 있으면 관련 관할이 생기는 겁니다. 그 형사소송법 원칙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딱 서부지법에만 관할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과 서부에 둘 다 관할이 있는 것입니까? 서부법원에 제일 먼저 그 관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가 또 범죄지인 아니 먼저라는 개념이 없죠. 중앙에만 서부에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과 서부에 둘 다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그 당시 간단한 돌아가 질문이지 보면은 않습니까? 지금 중앙법원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금 이상민 장관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중앙법원에 관할이 생기지만 지금 범죄지나 피의자의 소재 그러니까 중앙 서부에 둘 다 관할이 있는 거예요? 하면 지금 중앙법원에 그 관할이 생기는 것은 그때 피의자로 들어간 이상민 장관이 포함될 때는 관할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상민 장관의 포함 여부에 따라 딱딱 바뀐다는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수사를 진행하면서 잠깐만요. 이상민 장관이 이제 그 타겟에서 맞습니다. 제외되면서 저는 공수처장 해명이 진실에 기반하지 않고 순간순간 상황에 맞춰서 법리와 변명을 지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5번 PPT 좀 띄워주세요.
5번 PPT 보시면은 이게 12월 6일자 김용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입니다. 그러면은 김용현 체포영장 저기 딱 보시다시피 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했어요. 주소지를 보면 서대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서대문구 어디 관할입니까? 서부지방법원 관할이죠? 네. 서부지방법원 관할이고 관저라고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 관저는 용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그 주소지나 범죄지가 서부지법 관할이어서 어쩔 수 없이 청구했다라고 하면 지금 김용현 장관도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이 주소지가 서부지방법원 관할인데 왜 김용현 전 장관은 12월 6일자로 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청구했습니까? 지금 2024년 12월 6일자 그 김용현 피의자에 대한 체포 영장은 지금 압수수색 영장 그 1권에 의해 가지고 한꺼번에 청구된 것입니다. 여러 피의자 그래서 압수영장이랑 같이 청구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자, 좋습니다. 중앙법원에 PPT 청구했습니다. PPT 6번 띄워주세요. 김용현 장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인양 방첩사령관 영장입니다. 12월 8일자에 청구했어요. 이거는 지금 그때도 이게 지금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는데 주소지 한번 보십시오. 과천시면 안양지청 관할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관할에 대해서 왜 대통령 영장과 김용현 영장 또 그 여인양 방첩사령관 영장이 다 동일하게 같은 조건이고 같은 인적 관할로 주소지가 다 동일한데 왜 이것에 대해서만 전부 대통령에 대해서만 어느 순간에 서부지방법원으로 도망가다시피 영장 쇼핑했다는 전체적으로 점을 보면 지적하는 겁니다. 2024년 12월 8일 그 여인영 피의자에 대한 그 체포영장 청구는 군사법원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2월 8일 저희들 기록 1건에 의해서 여러 피의자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청구되다 보니 수사의 편의상 지금 중앙법원으로 청구되었는데 지금 와서 따져보니 그 부분은 중앙군사법원에 청구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저는 공수처장 말씀이 지금 수사 상례랑 전혀 맞지를 않아요. 어떤 영장을 청구하는 건 그 영장별로 관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 관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은 그때그때 지원해서 하는 말씀인 게 분명한 것이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을 같이 청구했는데 압수영장의 관할이 중앙지방법원에 있으면 체포영장도 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체포영장도 만약에 같은 날에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통신영장까지 넣었으면 중앙지방법원 관할이 된다 이런 뜻입니까? 저는 이게 지금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은 다 각각 별개이고 또 이 김용현 장관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 보셨다시피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일관되지 않아요. 중앙에 계속 청구해 왔으면은 사건별로 관할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계속 청구를 하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서부로 옮겼는지 누가 그런 건의를 했는지 밝혀주세요. 의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그다음에 12월 8일 두 번에 걸쳐서 청구한 영장은 기각되었고, 그다음에 12월 16일 날 지금 청구한 영장은 서울중앙법원에서 발부가 되었습니다. 처음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는 여러 피의자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보고 청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들이 나눠서 지금 여러 가지를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군인들이 문제되었을 때는 중앙군사법원에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용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은 동부법원에 청구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지금 따져보면은 범죄지나 그 다음에 주소지가 지금 중앙법원에 지금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관할 정도가 제일 높은 서부법원에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처음에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서울중앙법원에는 청구에 군인도 들어가 있고 또 다소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은 그 뒤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할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중앙군사법원에 갈 것은 중앙군사법원으로 그다음에 서부법원, 동부법원 이렇게 나누어서 뒤로 갈수록 그 관할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법 절차를 더 지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들은 지금 공수처를 꼼수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꼼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답변만 하시는데
공수처가 맨 처음 검찰로부터 사건을 가져갔을 때 직권남용죄를 이유로 어떻게 내란죄를 가져가냐라고 했더니 직권남용죄 수사할 권한이 있으니까 가져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겼는데 검찰이 보완 수사하겠다고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검찰이 수사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왜 가져갔으면 왜 넘겼습니까? 그리고 55 경비단장에 대한 그 딱풀 공문에 대해서도 아니 수사 대상자를 수사할 것처럼 조사할 것처럼 불러가지고 갑자기 공문 내놓고 도장 찍으라고 한 게 손목 비틀어서 협박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무슨 내용인지 알고 도장 찍었으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꼼수에 대해서 물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계속 꼼수에 대해서 꼼수로 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영장에 대해서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수사권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서 영장도 수사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사권은 누구에 대한 수사냐와 어떤 죄명으로 수사하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할 대상, 장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수사권이 문제가 되고 있고 수사권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냐 내란죄에 대한 수사냐만 문제가 되고 있고 12월 6일, 12월 8일 전부 다 대통령에 대해서 일본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장소 대상 불문하고 죄명은 뭐라겠냐면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권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장소로 적시한 적 없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가 그동안 대답한 게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할을 문제 삼고 있는 건 처음부터 아무런 수사를 안 하다가 검찰로 넘겨받자마자 그때 처음 수사를 시작하면서 최초로 체포영장 청구나 영장 청구를 서부지방법원에다 했다면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할 겁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중앙지법원에서 잘 수사를 영장 청구를 계속 하다가 기각되고 또 기각되고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보다 그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요건에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왜 12월 6일, 12월 8일 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수사기관, 검찰, 공수처, 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청구해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수사의 권한이 그다음에 누가 수사할 건지를 기본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판사가 여기다 그러면 대놓고 수사권이 없다 이러겠습니까? 애둘러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누가 수사할지 정확하게 정하고 와라. 이런 기각이 나오니까 고민되지 않겠어요?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되고 통신영장도 기각됐는데 이제 가장 넘기 힘든 산인 체포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중앙지법원에 잘 청구하다가 서부지방법원으로 온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장 쇼핑이다라는 게 문제가 돼서 제가 1월 9일 날 현안 질의할 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답변을 뭐라 했냐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부지방법원에 처음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은 이렇게 답변해서 제가 서면 질의를 같은 날 1월 9일 날 바로 서면 질의를 넣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영장 종류를 불문하고 어떤 영장이든 서울중앙지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진행 중인 사건으로 답변할 수 없대요. 체포영장은 청구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잘 답변을 하더니 갑자기 다른 영장 청구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수사 진행 중이니까 답변할 수 없대요. 이 얘기는 사실상 청구한 적이 있다라고 인정한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1월 15일 날 주진우 의원이 다시 물으니까요. 이게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질의를 하니까 그때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착각했다고요?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가요. 저는 종류 불문하고 어떤 영장이든 청구한 적이 있냐고 했는데 주진우 의원은 더 구체적으로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질문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반복돼서 질문하는데 그때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게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국힘의원들이 질의하니까요. 그때는 다시 또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답변 좀. 그러니까 찝찝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아니 안 찝찝하면 뭐하러 서부지방법으로 옮기고 왜 이거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까?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의원님 지금 법조인이시니까 지금 묻겠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금 이상민 장관이 공동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법원에다 넣으면 관할이 인정이 됩니까? 자, 아까 그 주진우 의원님께서 우리 공수처법 31조가 전속 관할이 공수처장님 그러니까 지금 공소제기 꼼수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대해서- 저희들이 물은 공수처장님 네. 저희들이 질의한 건 간단합니다.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냐 했더니 없다고 그 했어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밝혀져서 문제 삼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적은 없다라고 발 빼면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지금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답변했냐, 뭐가 찝찝해서 그렇게 답변했고 왜 뭐가 찝찝해서 서부지방법으로 갔냐라고 얘기하면 지금 다른 걸 가지고 계속 의원님 오히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문을 하세요. 물으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자, 저희들 12월 9일 날 법사위에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 우리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경찰과의 수사권 중복을 이유로 지금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라고 국회의원님들 앞에 제가 법사위에서 명확히 자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그리고 어느 그리고 소장님, 우리 공소장님, 차장이 공소장님 네. 속기록 보세요.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 이런 영장 대통령에 관해서 청구했지만 기각된 적이 있다고 답변하신 건지, 그때도 피해 가셨고요. 계속해서 답변이 왔다 갔다 피해가고 없다라고 명확하게 공문을 저희들은 그 보냈잖아요. 부분에 있어서 뭐 중앙법원이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지금 경찰하고 저희 공동으로 공처장님, 공수처가 중앙법원임을 직권남용죄로 제대로 아마 답변이 된 직권남용죄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내란죄를 가져가면서 무슨 이제 선례가 생겼냐면, 자 소추만 안 하면 수사할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수행에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더라도 아니 소추 금지해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강제수사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소추만 금지한 거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이미 소추된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당연히 재판은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재판이 멈춰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국정수행에 지장이 있든 없든 전혀 문제없이 재판은 진행돼야 됩니다. 네, 의원님, 우리 공수처법에 의하면 지금 대통령이 수사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고요. 그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는다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체포영장의 발부, 그다음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통해서 사법부의 권위 있는 판단을 다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한참 그 시간이 지났는데 그 저희들이 정당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소를 하고 또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재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그 어떤 그 법원의 어떤 결정을 그 존중하는 태도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